자, 오늘 이제 1강인데요. 오늘 이제 우리 시험 얼마 남았죠? 이제 시험이 벌써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D-98일 해서 정말 이제 뭡니까? 실전 이제 시험이 다가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7월 27일이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좀 집중해 가지고 정말 초집중해야 됩니다. 왜? 3개월의 기간 안에 여러분들의 당락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열심히 하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인근제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런 부분 잠깐 우리 첫째 시간이니까 잠깐 좀 이렇게 릴렉스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월은 당락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절실함 그리고 시간 확보,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절실함이란 건 뭔가요? 내가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죠? 회사에서 따야 된다. 아니면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한다. 또는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한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갈팡질팡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은 정말 좋은 자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격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앞만 보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반드시 따고 싶다. 그런 마음 꼭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 확보. 결국 시간 확보 안 되면 우리 공부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최소한의 공부량을 가져가자. 그리고 실력이 좀 부족해도 그날, 그죠? 시험날 운 좋으면 또 합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실력이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도 뭔가 기간이 짧아가지고 뭔가 실력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시험 때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중간에 막 시험 한 달 정도 오면은 막 포기하고 싶거든요. 사람이. 왜냐하면은 막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져요.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 하지만 그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왜? 그날 운 좋으면 또 좀 떨어질 만한 분인데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 반도 다 하잖아요. 이제 그때 보면은 좀 이분은 실력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합격이야. 뭐 약수를 많이 준비했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러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 일이 끝까지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비가 한 번씩 찾아오실 거예요. 막 포기하고 싶고 하기 싫고 정리도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제 포기하게 된다. 마음이 여리신 분들은 포기한다고. 근데 공부하다가 선 판단하여 포기하지 말고, 그쵸?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막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간다.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 마지막 한 달에 실력이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정말. 그죠? 마지막에 정리가 머릿속에서 쫙 된다고. 5월, 6월까지도 막 정리 안 되고 암기도 안 되다가 마지막 순간에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미로 썼는데 힘들 때 자격수당 월 50만 원 생각하자. 그렇죠? 위탁법인만. 보험회사는 이렇게 안 줘요. 보험 원수사라고 하죠. 원수사는 보통 1, 20만 원밖에 안 준다고. 근데 오히려 법인 아시죠? 법인. 그런 데가 손해사정사가 귀하니까 자격수당을 막 30, 40, 최대 50까지 제가 들었어요. 제가 70까지 들었는데 확인이 안 돼. 어딘지가. 그래가지고 확실히 확인됐는데 50까지. 근데 독립손사는 10원도 없어요. 독립손사. 왜? 독립손사는 자기 사업이에요. 자기 사업이고 프리랜서, 자기 실적급이기 때문에 월급도 없다고 거기는. 그러니까 자격수당도 없지.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자격증 따면은 보험회사나 자회사, 법인 또 이런 데 공제 이런 데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럼 그런 데는 나 자격수당이 있으니까 지금 학원비 비싸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빨리 합격하면은 1년 만에 몇 배로 뽑아버린다고. 그죠? 그러니까 빡세게 좀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 4월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4월에는 저희가 2회 중심으로 기본서 한두 번씩은 보셨죠? 그래서 기본서 한두 번씩 보셨으면 할만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뭐 하냐? 기본서 단거나 좀 시키면서 단거나 다시 한번 기본서 좀 정리하면서 중요한 부분 별표 치고 형광펜 칠하고 이런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풀이. 그래서 이번 과정이 지금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서브노트 약술 준비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약술 80제에 대한 A, B, C급으로 분류한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A, B, C급 분류한 거 플러스 추가 약술. 오늘도 보충 자료 나갔죠. 보충 자료도 지금 중요한 이슈에 대한 약술, 추가 약술 문제가 들어가니까 약술 80제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자. 그 다음에 6월에는 모의고사반이 들어가서 7월 초까지, 7월 초에 끝나고 이제 막판 스퍼트 3주 동안 그때는 이제 쏟아 부어야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 너무 어려운 문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중급 정도 있잖아. 기본 문제, 그 다음에 중급 정도의 문제만 정확하게 해결이 돼도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너무 이상하게 어려운 문제는 남들도 다 못 맞춰요. 그죠? 막 오류성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문제를 기초 탄탄하게 해주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 방법 팁인데 이제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과목을 균형감 있게 가져가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과목은 좀 잘 재밌고 막 이런 과목이 있고 어떤 과목 막 하기 싫고 꼴 보기 싫은 과목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과목보다는 뒤처지는 과목도 좀 끌어올려줘야 돼요. 왜? 과락 나오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40점은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꼴 보기 싫은 과목이 있어. 그런데 그 강사가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학원 강사라도 해서 해야 돼요. 어떻게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제3보험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학원 강사 거를 들어갖고 막 그거를 올린 거 있어. 하여튼 어떤 그걸 딴 강사 들으라는 얘기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약한 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100%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건 뭔 얘기냐면 1회독, 2회독을 거치면서 2회독가 60%, 70%, 80% 이렇게 올라오는데 끝까지 막 그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그거 직성이 안 풀려갖고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약간 멘탈도 깨지고 시간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체크 해두고 넘어가세요. 빨리 스피드 전략. 스피드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해 놓고 좀 한가하고 시간 있을 때 거기 그런 것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이러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회독수 늘려가면 이해되니까 너무 한 방에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가능성 없는 부분 너무 막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생산물 배상 책임의 면책 사유가 한 20개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말을 읽어봐도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면책 사유들이 있어. 근데 막 그런 거를 질문을 하시는 거야. 그 나오지도 않아. 그죠? 나오지도 않고 저희 이제 강사들이 나올 만한 면책 사유 한 5개에서 7개 정도 찍어드리잖아요. 그거 중심으로 하시면 돼. 막 혼자서 막 읽으면서 이거 말도 되게 어렵게 된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세부적인 거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강사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 위주로 읽으시되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함몰돼서 들어가면은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만의 약술집, 그렇죠? 제가 이제 저도 그 문제집을 분철해가지고 약술 80제 뒤쪽에 있는 거 이렇게 얇아요. 사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약술집이나 여러분들이 서브노트 맞는 거 이렇게 전철 같은데 들고 다니면서 아침 시간에 딱 하나씩 외우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시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 저도 이렇게 했어요. 전철 타고 다니면서 갈 때 40분 걸렸거든요. 전철. 한 3개예요. 2-3개. 완벽하게 외우지 마시고 목차 중심, 키워드 중심으로 먼저 이렇게 목차 먼저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나머지 말들은 그냥 지어서 쓸 수 있어요. 나중 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하자. 어떻게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시험날까지 과목당 100시간. 저희가 이제 100일 남았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하루에 평균 4시간 정도 공부하시나요? 그러면은
100일 곱하기 4시간 얼마예요? 400시간이죠? 그럼 결국 얼마입니까? 과목당 100시간 남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목당 100시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계획이라는 거를 계속 세우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조금 다 이렇게 좀 계획이 틀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일도 생기고 그러면은 다시 재조정하면서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의 이제 그 엑기스 좀 중요한 거 중심으로 조정하면서 계속 유연성 있게 계획도 조정해야지. 아, 나 계획 틀어졌어. 나 안 해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이 틀어지면 거기에 맞게끔 다시 재조정하면서 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 저희 시험은 되게 여러분들 고독한 싸움이잖아. 솔직히 남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되게 힘들다고. 저도 힘들었어요. 막 저도 예전에 그 신체손사 딸 때 회사에서 압박이 심했거든요. 빨리 따라고 신체손사까지 2018년에. 그래가지고 막 밤에 늦게까지 회사에서 나와서 공부하고 집에 가는데 마음이 막 불안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쪽팔려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떨어지면 인사고과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럼 막 떨어질까 봐 되게 불안한 거야. 그래서 막 시험 볼 때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막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압박이 심했어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공부를 놓으면 안 되고 끝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공부 방법 팁까지 한번 빠르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학습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계산 약술은 항상 제가 6대4로 가져가라.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2024년은 약술 비중이 몇 프로였어요? 60% 나왔어. 약술이 오히려 세요. 근데 약술 대충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확실하게 약술 80제 이거는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원래 저는 약술 100제 하고 싶어요. 근데 100제 그럼 너무 많아 보이니까 80제에다가 막 다시 1 붙이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그 다음에 추가 약술 나가니까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6대4 60% 비율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과 근제보험은 7대3 배상 책임 70% 근제보험은 30%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량 조절도 하셔야 됩니다. 맞죠? 자, 올해 출제 유력 분야입니다. 올해 출제 유력 분야는 이제 의무 배상 책임 보험 중에서 보상한도 변경된 거 있었죠. 가스 배상,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2개 한도 늘어났죠. 이따가 보충 자료 나눠드린 거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됐다. 그래서 약술 A급으로 이따가 다시 할 겁니다. 그 통상임금의 요건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고정성이란 게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일률성과 이제 그 하나 뭐지? 하나가 이제 그 일률성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일률성하고 그 3가지 요건 중에서 고정성이 폐기가 됐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상승 효과가 일어났다.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보험은 기계식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이 이렇게 새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약술 대비 필요하다. 그다음에 최근 사고 경북 산불이 크게 났었죠. 그래서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이번 약술 대비 B급으로 준비하자. 예전에도 한번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이제 근제보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뭐 나왔죠? 국내 근제 사례한 문제, 해외 근제 약술한 문제 나왔죠. 올해는 선언 근제가 좀 유력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국내 근제도 해야 되고 해외 근제는 약간 떨어져요. 하지만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준비는 다 하는데 선언 근제가 조금 더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대비 요령 잠깐 보시면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 문제 풀 때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 뭐예요? 항상 4단계 제가 말씀드렸죠. 법률상 배상 책임, 약관상 보상, 손해배상금 산정, 지급보험 산정 이렇게 4단계로 가져간다. 그래서 어떠한 사례가 여러분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A가 B를 뒤에서 충격하여 B가 굴러 떨어져서 뭐 척추가 골절됐다. 실제로 그런 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해자는 누구고 피해자는 누구냐. 그렇다면
가해자는 누구예요? 자전거를 타고 있던 A잖아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서 팍 받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피해자 B가 엄청 다쳤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가해자 A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는 뭐냐?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있다고 감이 오시죠? 근데 그렇다면 법적 근거 몇 조예요? 민법 제 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다. 이런 게 조항이 좀 나와줘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자, 근데 보험이 뭐가 주어지겠어요? 딱 해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보험에서 보상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여러분들이 따져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당연히 보상된다. 오케이. 그러면 1단계, 2단계까지 법적 책임 있고 보상 책임 있어.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손해배상금 산정. 그래서 얼마 물어줄 거야. 그래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 손해 뭐 있어요?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급이, 개호비, 장례비 5개 맞죠? 그 다음에 소극적 손해는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그죠?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 딱 된다. 그럼 이 금액을 여러분들이 쫙 뽑아주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급보험금 산출. 예를 들어서 보험에서는 보상 한도가 예를 들어서 1억까지다. 근데 손해배상금은 2억이야. 그럼 얼마까지 보상돼요? 1억까지만 보상이 된다. 그리고 또 뭐 자기부담금 빼줘야 된다 이런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보험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A가 보험이 2개가 있어요. 일상생활 배상 1억 1억짜리. 그러면 근데 그 손해액은 5천이야. 그러면은 각각 5천씩 보상하면은 초과 이득이 생기잖아요. 이득금지의 원칙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보험금 분담을 한다. 근데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 독립책임액 분담 방식으로 보험금을 쪼개서 준다. 왜? 이득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한 내용으로 머릿속에 두고 이제 여러 가지 나오게 됩니다.